그러면 그냥 조용히 입 닫으라 그러세요. 아, 해 먹을 땐 가만히 있다가 뭐 지금 걔는 살만하니까 누굴 까겠다고 하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고.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이죠. 광명의 대표적인 벤자민 버튼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어 수의계약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광명시청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날로 먹는 분들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이제 기생을 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게 네.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인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담당 부서 네네. 공무원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전반적인 그 모든 걸 책임을 질 수는 없으나 그렇죠. 본인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문제죠. 이제 예. 회계과라고 하는 그 부서가 광명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감이 있거나 아니면 공사가 있거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렇죠. 빠르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라는 게 있는데 회계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원칙 기준이 없이 수의계약이 집행되는 거를 내가 느끼고 공무원이 이렇게 그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분은 그만하셔야죠. 제가 뭐 이런 실명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방송 전에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본인은 뭐 담당 팀장이 아니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서 다양한 업체한테 골고루 일감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광명시 업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그럼 파주하고 안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답변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런 원칙 기준을 갖고서 회계과장이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처럼 몇 군데의 일감이 몰아친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업체가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정 업체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업체가 다양하면 다양한 업체들을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저는 업체가 많아서 그게 힘들다라는 거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저희 뭐 다 알잖아요. 뭐 어디에서 부탁하고 뭐 그 정도는 저희가 다들 그렇죠. 뭐눈 감아주고 아니 뭐 저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수의계획을 공무원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관련된 정치인들이 너무 많고 쉽게 말하면 날로 처먹는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시행하려면 두 가지예요. 박수건 시장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돼요. 두 가지면 간단한데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위에서 눈치 주고 압력 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일한 부분이니까 안 하는 거죠. 수의계획은 뭐 두 분 다 아시지만 옛날에는 수시로 검찰, 경찰 수사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또 확실하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다치고 공무원들이 옷 벗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많았죠. 지금 이제 파주하고 안산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정무수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조례는 지정하기 좀 어려워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 자체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주나 어디죠? 안산에서 하고 있는 뭐 수의계약 건수를 5회로 제한을 한다라든지 금액을 제한한다라든지 총량제에 관련된 부분은 시행을 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조례 제정 불가능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부분은 뭐냐면 수의계약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선거할 때 도와준 사람 챙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업체들보다 몇 건 더 챙겨주는 거는 괜찮으나 이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작년에 방송을 했을 때와 올해 또 방송을 할 때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았을 때 겹치는 업체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이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그 계장 얘기는 앞으로 뭐 골고루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꼭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전혀 시행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수의계약이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돈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한 게 있는데 선관위를 통해서 제가 그 자료를 입수했었어요.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정치 자금 내는 게 있거든요. 500만 원 이상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광명 지역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뭐 후보한테 선거 자금 낸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500만 원 이하는 쪼개기를 내요. 쪼개기를 내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해가지고 200 해가지고 2천만 원 내놓고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획이 그 정치인들의 돈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뭐 두 분이 계시 한번 뒤집을 필요는 있어요. 아니 뭐 저희가 다 준비를 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광명도 좀 공정하게 하자라고 그렇죠.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왜 도입을 하지 않냐라고 네, 네.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인지상정이죠.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하다는 거죠. 과하죠. 과해 진짜. 이거 과해요.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 때를 보면 작년 하반기 때 뭐 어떤 업체는 거의 2억에 가까운 받고 뭐 1억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1억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는데 평균 수입을 한 15% 20%로 보면 뭐 2억 받은 분들은 4천만 원을 하반기에만 그냥 수익액으로만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 이건 너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작년 그 하반기만 저희가 이제 전수 조사를 했더니 인테리어, 건설, 통신, 청소, 폐기물, 조경, 뭐 방역, 소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6건 이상 되는 것들만 취합을 했더니 이제 한 네네. 20건이 넘잖아요. 20건이 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반기에 있었던 업체하고 겹치는 데가 거의 90%예요. 그죠, 그죠. 어떤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8건에 뭐 2억 정도 되고요. 소방 설비하는 데는 20건이 돼요. 20건이 되고 물론 그거는 이제 유지 보수기 때문에 네. 금액은 적은데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직 공무원이 들어가 계시대요. 그래서 뭐 그분이 역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그 일감이 가고 있는 회사에 전직 공무원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사가 관여가 돼서 그러니까요. 매달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좀 일감이 좀 여러 사람들이 봤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과하다라는 너무 생각이 들죠. 과하죠. 1년에 뭐 한 4-5건 챙겨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년이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것만 했었을 때 6건 이상인데 그러니까요. 전반기까지 하면은 이게 뭐 15건, 20건 이상 되는 그렇죠. 업체들이 꽤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수의계획이 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중간에 브로커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는 수의계획을 특정 업체에 따주면서 리베이트 먹고 처먹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게 악의 고리가 되거든요. 그 브로커들이 수시로 봐요. 시청에서. 수시로 봐요. 제가. 수시로 보고 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수시로 만나는 것도 제가 확인했고 사무실 가면은 그 브로커라는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얘기하는 표정을 보면 공무원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 사람들 협박해요. 막. 지금 시의원 중에 그 가족이 시의원보다 시청을 더 많이 드나들었다. 그래서 집을 뭐 며칠 샀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5건 이상은 주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나 문저리에 있는 그분들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 권력 주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이게 5건 이상 주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지금 이게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럼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불신하는 그런 풍토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압력을 많이 하는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녹음을 많이 한다고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빠져나가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탄핵 사태를 보면서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 난 나중에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꼼짝없이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덤태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시장이 지시하거나 누가 지시하더라도 다 녹음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덜 들릴 정도로 책임 분야가 시키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측근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언젠가 이거 다 터져요. 제가 알고 있는 광명의 MC 이분 참 세상 편하게 살더라고요 진짜요.
아무 노력 없이 네. 그냥 이걸로 그죠? 그렇죠. 와 세상 참 편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좌지우지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 사람 얘기를 믿고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다 나중에 문제 돼요. 공무원들 그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 입장 정확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원칙 기준해서 그래서 집행하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좀 MC라는 분 얘기하셨지만 박수건 씨한테까지도 전화해가 협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초창기 때 초선 때 전화해가지고 왜 당신이 그 사람이 전에 이제 있을 때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 양기대 때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 박성훈 씨랑 들어와서 자기한테 이제 홀대를 하니까 전해가지고 막 협박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는 얘기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 때 업체를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업체를 그럼요. 이거는 뭐 건- 있는 내용의 네, 얘기니까. 그리고 네네. 이게 전부 다 시청에 들어가면 정보가 네, 공개되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올 1년을 통틀어서 하반기 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업체별, 금액별로 저희가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압박에 의해서 주더라도 그거는 그 규정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게 해야 되고 또 과하다라고 하면은 규정을 자기가 수정을 해서라도 이 근거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두 업체한테 일감이 몰아주기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좀 대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근거를 못 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담당 공무원도 명확하게 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 수의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뭐 정치권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시에서 이 총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장 시의원들도 반대할걸요? 뒤로 가가지고 아 굳이 뭐 그렇게 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얽히고 섞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총량제를 실시를 해서 이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는데 이제 경기도에는 수의계약 횟수를 1년에 3회로 해요. 네네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1억 5천 이하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연간 건수를 5회로 제한을 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명시도 빨리 지침을 마련을 해서 뭐 연간 뭐 3회가 됐든 5회가 됐든 금액은 1억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쇼킹한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광명 저기 뭐 업체 관계자가 저 증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뭐 후보한테 선거 때 꽤 많은 돈이 건너간 거를 저한테 증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도하지 않은 조건으로 저한테 다 증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발 좀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만일에 경기 통TV에서 원한다면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그분이 좀 반은 돌아왔어요. 뭐 그냥 녹취록으로 그냥 공개해버리죠, 뭐. 아니 그분이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뭔가 많이 받던 걸 좀 덜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광명에서만 이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우연치 않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은 좀 뭐 광명에서 수익액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돈이 되시니까.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입 닫으라 그러세요. 아, 해먹을 땐 가만히 있다가 뭐 지금 걔는 살만하니까 누굴 까겠다고 하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고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지. 그럼요. 과거에 있었던 일 다 까발리라고 하는 게 취지는 아니니 앞으로 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측근들도 지난 7년 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좀 빠져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박성훈 광명시장 주변에서 기생하고 이 횟집 운영하고 계신 분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직접 담당 부서를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거치겠죠. 누군가를 거치겠죠. 이렇게 네, 그죠? 예. 지금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통로 역할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이제 답답한 것이 나름대로 원칙 기준이 있을 거라고 난 봐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더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그런 압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을 시키려고 그 압력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 녹음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5건으로 제한하라 그러니까 10건을 주고 싶은데 회사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했던 그 업체 중에 네. 대표나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같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에 있어요. 예, 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런 편법들 그렇죠. 계속 편법이 나오는 거죠. 난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네, 살펴봤으면 좋겠다. 통로 역할 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해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주의계약 관련된 방송을 준비를 했고 하반기 때는 업체를 공개를 하고 금액까지 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겠어요. 저분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인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몇 천만 원씩을 그냥 벌고 나는 1년에 진짜 주말도 없이 그렇게 1년 365일을 일했는데 한 달에 몇백 벌기도 힘들고 그런 어떤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들이 자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